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강인의 이적설과 그 외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주요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이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파리 생제르맹, 그러니까 프랑스 현지 측에서도 이강인이 떠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스날, 맨유 이런 팀과 이강인의 이름이 같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결승에 진출해 있고요. 현재 리그 순위는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다면 유로파 진출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강인의 유럽 대항전도 이론상 가능하긴 합니다. 아스날, 맨유 등등 여태까지 이적설이 떴던 팀 중에는 가장 주전으로 활약하기엔 좋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에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빅클럽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선수예요. 만약에 에제가 떠나고 그 자리를 이강인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강인이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간다고 했을 때 무조건 주전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전을 밀린다고 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아스날로 갔는데 서브로 뛰다가 주전을 차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링크가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선택하는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면 여기서 주전을 얻지 못했을 때는 더 하위권 팀 혹은 다른 리그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의 이러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전의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팀에서 서브를 할 거라면 파리 생제르맹이 서브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전으로 뛰게 되는 팀에 간다고 하면은 그 팀에서는 무조건 주전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압박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형태로 나올 때가 많은데요. 앞쪽에 있는 3톱 중에 한 자리에 이강인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3톱도 압박을 활발히 하거든요. 또 상대 수비가 3-2 빌드업을 했을 때는 1대1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압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이런 전방 압박의 강도도 견딜 수 있어야겠고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는 압박을 안 하는 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비가 된 채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이강인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손흥민이 유로파 결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도 결승전 내지는 2위를 많이 경험해본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은 정말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입으로도 이번 경기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번에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요. 케인과 영상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인이 우승을 해서 기뻤다고, 그래서 손흥민도 우승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토트넘 팬들과 한국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유로파 결승, 손흥민에게도 토트넘 팀에게도 정말 모든 게 걸린 결승전이고요. 또 손흥민이 오랫동안 토트넘에 있으면서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굵직한 대회 준우승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회 결승 너무 간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손흥민 없이 토트넘 동료들이 8강전, 4강전 잘 해주면서 이제 다시 결승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손흥민이 맨유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암 델랍 얘기인데요. 첼시도 맨유도 스트라이커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랍이 첼시와 맨유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첼시보단 맨유 쪽으로 마음이 향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랍의 바이아웃, 그러니까 방출 조항이 한 3천만 파운드, 564억 정도 되고요. 이 금액으로 대부분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모림 체제의 공격수에서는 꽤 잘 맞는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림 체제의 공격수한테는 약간 해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아모림의 센터백들이 공을 가지고 돌릴 때 상대방 선수들이 끌어당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쪽한테 한 번에 전개를 해줍니다. 거기서 스트라이커가 공을 지켜준다. 그러면 공격이 수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격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맨유의 톱인 호일루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랍이 이와 비슷했던 장면들을 리그에서 꽤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입스위치 타운 이번에 강등될 팀인데 하위권 팀이라 그런지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를 진행할 때가 많았고요. 일단 수비 선수들이 델랍한테 공을 차놓고 델랍이 버텨서 파울을 얻어내거나 여러 명의 수비진과 싸워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맨유 오면은 저런 거는 잘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득점력도 괜찮지만 이건 맨유 와봐야 아는 거겠죠. 그리고 델랍의 장점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다른 리그에서 데려오는 선수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델랍 본인도 2부 리그로 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1부 리그에 뛰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델랍이 원하는 주급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12에서 15만 파운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억 중반 정도의 주급을 원한다고 합니다. 델랍이 2003년생 22살, 20대 초반의 나이거든요. 나이에 따라 주급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22살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맨유가 최근에 재정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주급을 오케이 할 수 있을지, 이게 델랍 영입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버풀 얘기인데요. 리버풀은 아놀드 대체자로 프림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림퐁이 레버쿠젠을 떠날 계획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론소 떠나는 거 확정됐고요. 요나단타 떠나는 거 확정됐고요. 비르츠의 프림퐁까지 레버쿠젠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일단 3,500만에서 4,000만 유로 정도의 방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550억에서 630억 사이의 금액이 준비가 되면 데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텐버그라는 독일의 정통한 기자 입에서 나온 얘기라서 찌라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림퐁은 공격적인 재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알론소 아래서는 거의 윙어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 많았고요. 수비를 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포백에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리버풀이 왼쪽 풀백으로는 케르케즈라는 선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케르케즈, 프림퐁 두 명의 선수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공격적인 밸런스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백의 풀백 역할에서도 프림퐁이 수비적인 밸런스도 잘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대신 커버해준다고 하면 그만큼의 공격적인 리턴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아놀드가 나간 오른쪽을 공격적인 선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우풀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됐는데요. 바로 뉴캐슬의 티노 리브라멘토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4명의 오른쪽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리브라멘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일 워커라는 선수가 AC 밀란으로 임대를 가 있는데, 워커는 임대 끝나도 아마 시티를 떠날 것 같고요. 현재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미드필더를 우풀백으로 실험 중이긴 한데,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타이틀을 원한다면 마테우스 누네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전문 우풀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뉴캐슬에 있는 리브라멘토는 22살이고 02년생이에요.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좌우 풀백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위, 아래 오르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꽤나 군침을 흘릴 만한 자원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후사노프의 자리가 조금 애매해진다고 볼 수 있고,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라이트백을 영입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엘클라시코 8경기 최근 전적을 가져와 봤어요. 친선 경기는 제외했고요. 좀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원래 4연승을 하고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감독을 한지 플릭으로 바꾸면서 또 4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연승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다음 엘클라시코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바르셀로나가 정말 압도적인 엘클라시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를 맡으면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첼로티 얘긴데요. 안첼로티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1천만 유로, 우리 돈 158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국가대표 감독 1위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그러니까 월드컵 종료까지를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자였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와 다시 국가대표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안첼로티 같은 덕장 내지는 매니저형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은 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첼로티 입장에서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클럽보다는 스케줄이 덜 빡빡한 국가대표 감독 괜찮은 제안 같고요. 또 국가대표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유관력을 증명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르셀로나 재계약 추진 상황입니다. 2026년,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딱 한 시즌 남는 선수들이 있어요. 바로 에릭 가르시아, 프랭키 더용인데요. 이 두 명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에릭 가르시아, 멀티 포지션 가능한 선수고요. 나이까지 2001년생, 페드리와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에릭 가르시아라는 선수 이만한 서브 자원 없고 멀티로 무조건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 꼭 잔류를 시켜야 합니다. 프랭키 더용 역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체스니는 은퇴했다가 올해 1년 동안만 계약을 했었는데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퇴하더라도 워낙 좋은 기량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재계약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7년 만료되는 하피냐 역시 2029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피냐는 1996년생 28살이라 그렇게 어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보다 한 2년 정도 조심스럽게 늘리는 것 같습니다. 또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 감독 2027년까지 계약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6년,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한 시즌 남는 거였는데요. 한 시즌 더해서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알론소와 한지 플릭의 대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